말은 인상을 남기고 글은 근거를 남긴다. 계획을 제대로 실천하고 싶다면 펜을 들어라. 이는 나폴레온 힐의 명언으로 토마스 에디슨, 헨리 포드 등 500명이 넘는 세계적 기업가들을 만나 성공의 핵심을 찾아낸 인물입니다. 오늘은 그의 명언이 담긴 책 나폴레온 힐의 인생 수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수요일 밤 9시 47분 책을 읽으며 두근거렸습니다. 나폴레온 힐의 글은 이런 힘을 가졌습니다. 어제가 어땠든 오늘이 어떻든 상관없이 마음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나태해지기도 하고 잠잠하기만 했던 마음에 작은 돌을 던져주는 그의 말은 제 마음에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이 되던 요즘 저를 다시 움직이게 만든 나폴레온 힐의 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노화가 시작된다. 나폴레온 힐은 자기계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 가진 능력을 키워 성장한다. 우리의 삶은 정신적, 신체적, 금전적 측면 모두 빠짐없이 중요하며 상호의존성을 가지기 때문에 골고루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한 가지 부분만 홀로 승승장구할 수는 없다. 정신이 강해도 몸이 약하면 일을 지속하기 힘들며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다 한들 금전적 문제에 부딪히면 계획된 일정 안의 목표를 성취하기 힘들다. 물론 다양한 측면에서 자기계발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은 평생에 걸쳐 이어져야 한다. 나이에 상관없이 항상 배우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노트를 꺼내 자신의 장점과 보완할 점을 명확히 나열해보자. 자가 분석을 통해 깨달은 자신의 장단점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그 다음은 노트에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의 장점을 적어보자. 그들의 본받을 만한 모습을 이미지화해서 당신의 머릿속에 담아라. 그 모습이 당신의 미래가 될 수 있다.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존경하는 인물의 장점을 찾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자신의 모습을 계속 상정하여 자기계발을 끊임없이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자기계발이 평생 취미가 되는 것이다. 간혹 자기계발에 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계발의 목적이 오로지 좁은 의미의 성공을 의미하며 부의 축적만을 추구하고 사람들 사이의 경쟁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계발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남을 제쳐 1등을 쟁취하는 게임이 아니다. 자신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며 언제나 주변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유지하기 위한 삶의 훈련이다. 비전을 갖고 원하는 이미지를 목표로 삼아 노력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다려보자. 생각보다 빠르게 훌륭한 결과가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 이를 외면하거나 게을리하면 인생이라는 바다 위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늦은 시기란 없다. 숨이 붙어 있는 한 언제든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 지금 당장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하라. 놓쳐버린 기회와 이미 저지른 실수에 집착하면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제 과거의 문은 닫고 미래의 문을 열어라. 문 너머에는 열정을 자극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낡은 생각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생각을 맞이할 수 있다. 추위가 가시고 봄이 오면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며 대청소를 한다. 이렇게 집이나 사무실을 청소하듯 생각도 정리가 필요하다. 오래되어 먼지가 쌓인 아이디어, 구식이 되어버린 관습, 계속해서 되풀이하던 나쁜 습관을 과감하게 버려라. 이는 색이 바랜 과거의 생각이 우리의 의식 속에 남기고 간 유령일 뿐이니 이제 그만 보내주도록 하자. 시도 때도 없이 툭툭 튀어나오는 낡은 아이디어는 모두 버려야 한다. 지금 당장 행동하라. 과거는 뒤로 하고 미래를 맞이하라.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거리라며 후회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하라. 특유의 따뜻한 그림체로 이름을 드날리고 있는 모지스는 76세에 처음으로 붓을 잡아 100세의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다. 당신도 늦지 않았다.
시간이 지난 후에 후회하지 말고 당장 내가 꿈꾸는 삶을 살자. 행동을 해야 앞으로 전진할 노하우도 쌓인다. 오늘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누구도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으며 누구도 당신을 위해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줄 수 없다. 기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직접 뛰어가서 기회를 낚아채도 모자를 파내 가만히 앉아서 머릿속으로만 꿈꾸고 있으면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오늘 내린 결단이 당신의 평생을 바꿔놓을 것이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적당한 때란 없다. 당신이 꿈꾸는 모습이 있다면 바로 노트를 펴서 해야 할 일부터 작성해보자. 그 행동만으로도 원하는 모습에 훨씬 가까워질 수 있다. 바로 지금부터 당신이 꿈꾸는 인생을 살아라. 목표는 글로 남길수록 이루기 쉽다. 나폴레온 힐은 젊은 시절부터 긍정적이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치열하게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자신만의 윤리 규범을 정했다. 힐은 규범을 글로 기록하고 삶이 힘들고 엇나갈 때마다 이 글을 반복해서 읽으며 흐트러진 마음을 새롭게 다지곤 했다. 누구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 각자가 겪는 경험이 다르므로 한 장소에 100명이 있으면 100가지의 신념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신념을 글로 옮기고 마음에 오래도록 간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나폴레온 힐처럼 자신만의 삶에 대한 원칙을 글로 작성해보는 건 어떨까? 신념이 있어도 기록하지 않으면 쉽게 잊혀지고 잊혀진 생각은 빛을 볼 수 없다. 실제로 잠시만 신경이 흐트러져도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금세 잊어버리고 헤매기도 한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오래된 말도 있지 않은가. 하지만 글은 다르다. 종이에 직접 적어둔 내용을 읽으며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다짐을 반복해서 곱씹을 수 있다. 직접 작성한 기록은 자신의 다짐을 잊지 않게 해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지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한다. 자신이 쓴 글을 존중하는 것이 곧 스스로를 존중하는 일이다. 당신도 자신만의 규범을 만들어 기록하고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찬찬히 읽어보길 바란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나는 나 자신과 맺은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 선뜻 그렇다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엔 기필코 지키겠다는 마음을 담아 규칙을 다시 작성하라. 진정으로 행복하고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좋은 방법이다. 가장 큰 실패는 자신감을 잃는 것이다. 자신감은 상황 대처 능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같은 일을 처리하는데도 자신감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자신감이 있으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해진다. 그러나 자신감이 없으면 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스스로 차단해버린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자신감이 바닥치는 경험을 한 번쯤 했을 것이다. 스스로가 미숙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신이 경쟁에서 뒤처졌으며 옆에서 함께 달리는 경쟁자가 훨씬 뛰어난 자질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스스로를 향한 믿음과 해낼 수 있다는 의지는 귀중한 자산이다. 이러한 믿음을 한번 잃어버리면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린다. 물론 필요한 순간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감을 이끌어내기란 여간 쉽지 않다. 하지만 자신감은 우리의 의지로 회복할 수 있다.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이 열악하더라도 우리는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어야 한다. 실패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렇다면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자기 다짐을 반복해야 한다. 나폴레온 힐은 강한 다짐을 통해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평소 자신의 자세로 만들라고 조언했다. 이렇게 긍정적 사고가 습관이 되어 잠재의식에 깊숙이 뿌리내리면 언제든지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자신감을 키우는 또 다른 방법은 어떤 일을 하든 자신 있게 행동하는 것이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다. 하지만 연습을 하다 보면 금세 익숙해질 것이다. 작은 일부터 자신 있게 행동하면 큰일이 닥쳤을 때도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과거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떠올리면
새로운 일을 할 때도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오늘부터 당장 자신감 훈련을 시작하자. 어떤 역경이 다가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다짐하고 눈앞에 놓인 작은 일부터 자신 있게 시작해보자. 가느다란 거미줄이 모여 단단한 밧줄을 만든다. 자신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동안 노력한 것들이 분명 빛을 발할 것이다. 내 삶을 타인에게 맡기지 마라. 인간은 평생 성적표를 받으며 살아간다. 학창 시절에는 물론 어른이 되어서도 항상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점수가 매겨진 성적표를 받는다.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좋은 직업을 가졌는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남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지, 모든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산다. 남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만이 행복해지는 길이라 믿는 것이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자. 사람들의 고민과 괴로움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 부족하지 않은데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불안하고 조바심이 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고 남이 보기에 그럴싸한 인생을 사는 데만 집중한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얽매이다 자기 삶의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삶의 주인답게 주체적으로 살 수 있을까? 나폴레온 힐은 욕심, 질투, 열등감을 버리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모든 사람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질투와 열등감을 낳고 욕심으로 번져나간다. 욕심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 삶에 만족할 수 있고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주위를 한번 둘러보자.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믿고 지지해줄 가족이 있고 지치고 힘들 때 위로와 용기가 되어줄 친구가 있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조바심을 버리면 내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해진다. 그러면 덩달아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확신이 생기고 의욕이 넘쳐난다. 더 이상 남이 주는 성적표에 연연하지 말자. 내 삶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바로 나다. 나의 평가를 더 이상 타인에게 맡기지 마라. 독서는 삶의 내비게이션이다. 책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읽는 사람은 그 속에서 배울 점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깨우치며 자신이 나아갈 길을 정할 수 있다. 특히 성공하는 사람은 책을 꾸준히 읽으며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상상한 대로 이루어지게 만들겠다고 다짐한다. 3년 동안 매일 30분씩 꾸준히 한 분야의 책을 읽으면 지역사회의 이름을 떨치게 된다는 말이 있다. 여기에 2년을 더해 5년 동안 매일 30분씩 같은 분야의 책을 읽으면 온 나라의 이름을 떨치게 한다. 여기에 또 2년을 더해 7년 동안 매일 30분씩 같은 분야의 책을 읽으면 세계적인 전문가 반열에 오를 것이다. 지나친 과장이라고 생각되는가? 하지만 이는 과장이 아니다. 실제로 행동해 본 사람이 적어서 사실로 느껴지지 않을 뿐이다. 매일 꾸준히 30분씩 독서를 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 중 약 2%에 불과하다. 게다가 자신이 어느 분야에서 1인자가 되고 싶은지를 확실히 알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도전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있다. 애초에 도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성공하는 사람도 없는 거라면 당신이 도전해보자. 지금부터 독서 계획을 짜고 실천해보라. 하루에 한 장 읽기부터 시작해도 좋다. 독서 습관이 몸에 배면 자연스레 읽는 양이 늘어난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읽는 것이다. 독서 습관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는다. 따로 시간이 없다면 이동시간, 휴식시간 등 틈나는 대로 책을 읽자. 혹여 점심시간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고 독서를 하면 혼자 튀어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가? 두려워하지 마라.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남들과 다른 길도 갈 줄 알아야 한다. 만약 책을 읽어도 머리에 남는 내용이 없다면 인상 깊은 구절, 마음에 드는 문장을 필사해보자. 거기에 자신의 의견을 추가로 작성하는 방법도 좋다. 독후감이나 서평처럼 따로 기록을 해두면 나중에 생각 정리가 필요할 때 든든한 자산이 되어준다.
독서 이력이 차곡차곡 쌓일수록 신념이 단단해지고 꿈에 그리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만 번의 계획보다 한 번의 실천이 낫다. 혹시 당신은 공상가인가 멍하니 앉아 나중에 어떤 여행지를 방문할지 상상하거나 여행 서적을 찾아 읽지는 않는가? 마음에 꼭 드는 여행 상품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 헤맨 사람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행동에 나서기 전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태도는 좋지만 책상 앞에서 얻은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책이나 인터넷으로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해도 여행을 가면 실상은 전혀 다르다. 간접 경험이 제 아무리 생생하다고 한들 현실과 같을 수는 없다. 물론 꼼꼼히 준비하고 계획하는 태도가 나쁠 건 없다. 문제는 계획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데 있다. 그러니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됐으면 마음이 식기 전에 바로 실천에 옮기도록 하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미리보기나 지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행동으로 실천하는 일만이 현실이 되며 그것이 쌓여 삶이 완성된다. 나폴레온 힐은 생각한 것을 당장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하나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당신이 만약 꿈을 이루고자 한다면 지금이 바로 그 첫 발을 내디딜 시간이다. 뭐든지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는 각오로 행동하다 보면 어느새 성공의 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마음과 몸은 안녕하신가요? 전 3일 전부터 몸 관절이 아프고 열이 오르더니 어제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몸 상태가 되어 병원에 갔습니다. 끝난 줄만 알았던 코로나19가 두 번째로 저를 괴롭히던 거였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움직이지 않더군요. 그래도 오늘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올리면서 나폴레온 힐의 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몸이 아파서인지 마음도 힘을 빼고 가라앉히고 책을 읽었습니다. 글이 천천히 다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몸은 당장 오늘 무엇을 해낼 수는 없는 상태지만 마음은 다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할 수 있다는 힘을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해 유튜브에 대한 의지가 꺾였나 싶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힘들 때도 책을, 힘이 날 때도 책을 항상 곁에 두는 채널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저만의 색깔, 저만의 방향으로 책 곁에 두고를 쌓아나가겠습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곁에 둘 문장은 오직 행동으로 실천하는 일만이 현실이 되며 그것이 쌓여 삶이 완성된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나폴레온 힐의 인생 수업을 읽고